안녕하십니까. 일리온 리서치입니다. 네, 오늘 건설건전지 어제 나온 자료인데 이번 정책 리뷰죠. 저번 주 나온 자료죠. 저번 주에 그렇죠. 근데 이제 첫날 처음 나와서는 약간 실망감도 있었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오늘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정책은 하도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 이 자료랑 지금 시차도 조금 있어서 정책 내용보단 제가 결론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 이제 단락에 제가 밑줄 쳐놓은 그 부분입니다. 저는 정책을 보고서 한 3가지 정도 임플리케이션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일단은 발표 당일날 보니까 오전에 대형 건설주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빠지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그 정책 내용이 공공 재건축이어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어떤 자금들의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전 이해를 했는데, 저 오히려 약간 좀 의외였던 부분은 민간 재건축 규제까지 완화까지 기대를 하셨었나? 그게 약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번 정권 하에서는 사실 민간 재건축 규제까지 풀어주는 거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벌써 나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기대도 안 했던 부분이라서 그날 빠지는 실망 매물에 대해서는 다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건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건설주 매수 타이밍을 줬다라고 첫 번째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공급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가 공급이 돼버린 상황이죠. 정부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효성을 떠나서 이제 공급이 공공이 됐든 뭐 민간이 됐든 어딘가는 공급을 이제 해줄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자재도 봐야 되는 시기가 된 거다. 그래서 건자재를 여러 가지 종목들로 이제 한번 구성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 제가 뭐 종목 피킹까지는 저도 좀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 건자재가 종목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자재가 사실 투입 시기별로 초기에 이제 뭐 파일 골조 같은 거 들어가면서 이제 뭐 동양 파일이나 뭐 이런 종목들 있고, 시멘트 들어가고 이제 층수 올라가면서 중간재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마감재와 가구가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로 투입이 되긴 하지만, 실제 주가는 예전에 저희 2014-15년 딱 그때가 저희 박근혜 정부 하에서 약간 미니 부동산 랠리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종목이 다 같이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건자재 안에서 펀더멘탈 우량한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저도 이제 고민을 해볼 텐데, 그래서 어쨌든 건자재도 사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실제 차트를 보시면은 건자재도 이제 건설이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차트는 다 고개를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재무 구조가 우량하면서 실제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의 이제 실효성에 대한 얘기, 이거는 지극히 제 주관인데, 어쨌든 마지막 임플리케이션은 이번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었다.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제가 보고서에 썼던 기대감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도 실효성이 정치 지향이 아니라 온갖 얘기가 다 나온다는 거죠. 제가 뭐 정치 편향적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건설주의 이 모멘텀 랠리라는 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자료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깜짝 놀랐어 사실 세 번째. 그거는 그냥 추론.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뭐 제가 뭐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 역설적으로 그런 말까지 나올 수 있다면 정책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정책 뭔가 조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실효성 있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규제가 풀어질 거라는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붙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멘텀 랠리라는 게 쉽게 이제 꺾이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모멘텀 랠리의 장점은 뭐냐면요,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열립니다. 어차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는 뚫리지만, 단점은
모멘텀으로 주가가 가다 보니까 기대감 하나만으로 계속 오르기는 힘이 들고 기대감이 조금 실망으로 바뀌면 주가가 빠지는 게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텀으로 주가가 갈 때 시장에선 언제나 논리를 찾고 싶어 하고 그 논리의 두 가지가 가장 심플한 건데 첫 번째가 이제 펀더멘탈, 실적. 두 번째가 밸류에이션이 될 거고요. 근데 대형 건설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일단 실적 성장이 2021년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괜찮고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 지금 대형 건설주 주가 올라서 PBR 기준으로 0.7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0.7배면 절대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멘텀 랠리에 논거가 되는 펀더멘탈과 멀티플이 괜찮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는 괜찮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자료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은 한 2개 정도만 보여드리면 오늘 될 것 같은데 3페이지입니다. 네, 3페이지에 일단은 그 정책의 내용은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평가는 그 표 1번에 기존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이 키워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키워드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역세권 과밀 지역의 용적률 완화, 그리고 준공업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미니 재건축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제 이 키워드 안에서 대부분 발표가 됐는데 그림 1번에 제가 이제 써놓은 것처럼 사실 요것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실망을 많이 하셨고 지금 정책 실효성도 이 부분에서 계속 갑론들막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의 이름이 3080 공급 정책인데요. 3080의 의미는 표 2번에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30만 호, 전국으로는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취지에서 3080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정비사업,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되게 많은 포션이 지금 비중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 이제 있느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있으신 거고요. 숫자 자체는 되게 공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기 평균으로 전국에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보통 한 30만 호 정도 분양이 되고요. 1년에. 박근혜 정부 때 분양 정말 많이 했을 때가 1년에 이제 52만 세대도 분양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단순 숫자로는 공격적이긴 한데 이제 물음표는 이거를 정비 사업으로 메꾼다면 정비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니까 이 공급 계획에 이제 기간값이 일단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정비 사업의 내용이 그림 1번에 어떻게 할 건지를 봤더니 공공이 조합원 대신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주면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시간도 단축시켜주고 하겠다라는 게 골자인데요. 잘 읽어보시면 사업성이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민간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을 참여할 만한 그런 어떤 사업적 인센티브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시장 실망이 있고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제가 이제 건자재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림 2번에 아파트 공사의 프로세스랑 그때 유관 종목들이 언제 투입이 되는지를 한번 그냥 정리를 한 거고, 여기에 적혀 있는 종목들은 뭐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비교적 대표적인 종목들을 쓴 거라서 뭐 그렇게 막 뭐는 왜 안 들어갔다, 뭐는 왜 없냐 그런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아파트가 보통 이제 2에서 2.5년 정도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골조 올릴 때 파일 시멘트 올라가고 이제 층 올라가면서 이제 시멘트 거푸집 들어가고 벽 생기면서 벽체 석고보드 들어가고 창틀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입주 마감재들 뭐 가구, 타일, 주방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요. 크게는 이제 기초랑 골조, 그리고 이제 마감재와 내장재 이렇게 크게로 구분할 수 있겠고, 유관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쌍용 양해라던가 뭐 동양 파일, 삼목 에스폼 등등 있고, 마감재랑 내장재에서는 KCC 글라스, 뭐 LG 하우시스, 뭐 하츠, 한샘 리바트 등등도 다 입주 마감재로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이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 3번의 아래 그림 보시면 요게 이제 2014년에서 16년에 이 부동산 랠리라고 표현되는 시기에 이 대표 종목들의 주가가 상대 주가 추이가 어땠느냐 보면, 뭐 입주 마감재가 나중에 올라가고 뭐 기초재가 먼저 올라가고 그런 거는 없었다. 그냥
B2B 익스포저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주가는 그냥 다 같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건자재 오랜만에 한번 체리 피킹을 할 그런 시기가 됐다. 뭐 이 정도로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다시 1페이지 가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왼편에 보면 이제 오버웨이트 업종 여전히 의견이고 네. GS건설, AT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쭉 있는데 여기 종목들을 그래도 좋게들 보시는 거죠. 네,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요즘에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 JSND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약간 실망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산술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일루션이 좀 많이 생기는 30% 정도 희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사이즈 대비해서 유상증자 물량이 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빠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토지 매입에 사용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중이라서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로만 볼 거는 아니다. 물론 이제 산술적인 다일루션이 생기는 거는 맞는데 롱텀하게는 당장 올해 한 600억, 내년에 또 한 600억 정도 집행 예정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토지 매입이라면 괜찮다.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요새 금리도 싼데 시장에서 조달하지 마시고 그냥 은행에서 조달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인데 이게 회사 규모가 아직 그렇게 이제 대출이 많이 나올 만큼 성장을 못했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서요. 아주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콜 했던 게 HC 현대산업개발이었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지 역세권 뭐. 그럼요. 아직 시총 2조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월간 전략에도 들어간 종목이어서. 네,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아까 뭐 공공재건축은 뭐 저희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지만 역세권 용적률 완화하는 거는 건설사 특히 땅이 있는 건설사에게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어서 HC 현대산업개발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작은 종목 중에서는 뭐 하츠 이런 것도 요즘 한번 공부를 해보고 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 언급된 종목입니다. 컴퓨터상에 착해 보시면 자료에는 다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예, 함께 고민하시죠.